1951년 4월 6.25 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의 철원. 미 육군 제2대대 이지 중대는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격전지에서 격렬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쪽으로 진격하며 중공군을 섬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들은 중공군이 주둔하던 산 아랫마을에 포격을 가하기로 결정, 한밤중에 작전을 개시합니다. 포격이 막 시작될 무렵 중대의 일병이었던 프랜시스 월은 포격을 맡았던 부대원 존으로부터 이상한 무전을 하나 전달받습니다. 산을 가로질러 재고 랜턴처럼 생긴 비행체가 내려옵니다. 다급한 전장 속에서 재고 랜턴을 외쳤던 건 병사의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둥근 원형의 비행체가 밝은 빛을 내뿜으며 산을 넘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비행체는 포격이 터지는 마을 바로 위를 날아 미군 진영 쪽으로 곧바로 날아왔는데 선체에 어떠한 충격이나 손상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프랜시스를 포함한 중대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괴상한 비행체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비행체는 미군들 바로 위에서 비행을 멈춘 뒤 공중에서 정지한 채로 가만히 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청록색 빛을 내뿜으며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죠. 비행체가 돌기 시작하자 아주 생소하고 이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프랜시스는 중대장이었던 에반스에게 무전을 날렸습니다. M1 소총을 관통 탄환으로 바꾸어 사격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중대장은 이를 승인했고 프랜시스를 포함한 중대원들은 일제히 비행체를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프랜시스는 총알을 사격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총을 쏘았으나 비행하고 총알들이 튕겨져 나오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우리들의 소총은 그것에게 어떠한 데미지도 줄 수 없었다. 사격을 받은 UFO는 마치 형광등이 꺼졌다 켜지는 것처럼 밝은 빛을 몇 번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사를 시작했죠. UFO는 미군들을 향해 광선을 쏘았습니다. UFO는 펄스 형태의 광선을 부대원들에게 방출했다. 이것은 마치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왔으며 피할 수 없었다. 광선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자 온몸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광선이 훑고 간 신체 부위가 잠시 엑스레이 사진처럼 투명해졌다는 것인데요. 프랜시스는 손을 구부리는 대로 움직이는 자신의 손가락뼈를 직접 볼 수 있었다고 말하였죠. UFO의 공격 한 번에 중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선에 몸이 닿은 이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전의를 상실해버렸죠. 중대장은 곧바로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랜시스와 중대원들은 근처에 위치한 벙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UFO는 그들을 추격해 벙커 바로 위까지 따라왔죠. 그리고는 마치 무언의 압박이라도 하듯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벙커를 향해 밝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벙커 안의 병사들은 이미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거나 구토를 하는 등 UFO의 공격 여파는 엄청났죠. 벙커 위에 한참을 떠있던 UFO는 추가적인 공격은 가하지 않고서 빠른 속도로 하늘로 솟구쳐 산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중대원들은 무려 사흘간 벙커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속이 메스꺼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으며 구조대가 도착할 즈음에는 대부분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프랜시스는 두통과 고열,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등 신체의 이상 증세를 경험하였다고 하죠. 병원으로 옮겨진 후 진행된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그 외 심각한 신체적 이상은 따로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랜시스는 이후로도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상급 부대의 명령에 의해 당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군부대는 그의 주장을 무시합니다. 적군에게 대피한 뒤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프랜시스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굉장히 밝고 쾌활하신 분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발작을 일으켰으며 한 번은 나와 엄마를 적군이라고 착각해 바닥에 눕히기까지 했다. 프랜시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자신이 겪은 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기관에 찾아가서 설명해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군인 정도로밖에 대하지 않았죠. 그는 몇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UFO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신빙성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프랜시스가 겪은 UFO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이지 중대가 목격한 비행 접시는 인간의 군사활동에 관심을 가진 미지의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인류의 전쟁사에서는 매번 극단적이고 창의적인 상황들이 연출된다. 그것을 관찰하고 싶은 우주적 존재가 있었다면 그때가 적기였을 것이다. 나사의 과학자였던 리차드 헤인즈는 프랜시스를 공격한 비행체가 고도의 지능과 기술력을 가진 외계 우주선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의 회상이 아주 일관적이고 예리했던 점도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며 점점 더 심해졌던 프랜시스의 기억력 상실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만은 예외였다고 하죠. 그것은 UFO가 아닌 독일의 기술을 토대로 반중력 장치를 연구한 소련의 비밀 무기일 것이다. 사학자인 폴 에드워드는 해당 물체가 UFO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그것이 소련 측의 비밀 무기였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연구했다는 반중력 비행체를 소련이 완성하여 가동시켰다는 것인데요. 프랜시스가 말한 광선은 일종의 생화학 공격이었다고도 말하였죠. 이에 대해 헤인즈는 즉각 반박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폐되었던 무기라면 이후 발생한 전쟁에서도 목격되었어야 한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측에서 관측된 UFO는 24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1952년 3월에 발행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펜타곤 측에서 발표한 자료이죠. 미 해병대 예비역인 도널드 키오 소령은 1950년대에 미군이 한국 전쟁 중 목격한 미확인 빛과 물체 보고 사례가 무려 300건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건들과 레이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UFO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격추하기 위해 출동한 전투기가 돌아오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은 미확인 비행 물체, 즉 UFO를 목격 시 교전하여 격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상자 발생 후 해당 방침을 철회하였으며 방공사령부 수장이었던 벤저민 치들로는 UFO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죠. UFO는 유독 전쟁 상황에서 목격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UFO 학자인 리차드 돌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선제 공격을 하지도 전쟁을 부추기지도 않는다. 철저한 관찰자 입장인데 가끔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전제가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전쟁국 중 어느 한 곳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는 때이다.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핵무기의 사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차원 존재들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이다. 우리 무기는 너희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월해.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같은 경고 말이다. 그것은 정말 외계인들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였을까요? 그러한 의도로 경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